광주 하남 산단의 한 업체에서 지난 수년 동안 1급 발암물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 것과 관련해서 주민 불안이 커지면서 관련 업체가 정밀조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 변화와 정부 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내외 자동차 기업들이 광주 투자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주 양림동을 무대로 한 독립영화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 국내 극장에 개봉되고 해외 영화제에도 출품된다고 합니다. 책보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서 오감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책을 읽는 프로그램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하남 산단의 세방산업이 수년 동안 1급 발암물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 불안이 확산되자 세방산업은 조업을 멈추고 정밀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하남 산단의 세방산업에서 1급 발암물질이 대기 중으로 고스란히 배출돼 온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하남 산단 세방산업과 인접한 대단위 택지지구는 하남 2지구와 수안지구로 거주 중인 인구는 10만 명가량입니다. 발암물질이 공기에 이렇게 있다는데 바로 코앞인데 이거 지금 8만 인구예요. 8만 인구가 좀 그걸 마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죠. 광주 광산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방산업 공장 가동을 당장 멈추고 배출 시설에 대해 정밀 진단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방산업은 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일시 조업 중단을 시켜서 모든 부분을 재점검하고 또 관련 공인기관에 검사 후에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와 노동청은 세방산업을 현장 방문해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발암물질 배출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30명에 대한 최근 5년간의 건강검진 기록을 살핀 결과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대기 중에 배출된 발암물질이 영향을 미친 범위와 유해성 정도에 대한 정밀한 자료는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쪽 주민들이 이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도대체 이제 어느 정도 주변에 그런 농도로 존재하는지 아무 데이터가 지금 없으니까 뭐라고 건강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현재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광주시는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영향 범위 조사와 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남 산단과 인근 주거 밀집 지역에 대기 오염 측정소를 추가 설치하고 주민들이 측정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내외 자동차 기업들이 광주 투자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 변화와 정부의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광주에 투자를 약속한 중국의 조일홍 자동차는 이달 중에 한국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쌍용차를 생산하는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도 전기차 공장 설립을 염두에 두고 광주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이 한국의 친환경 전기차의 정책의 불확실성만 제거된다면 우리도 광주에 관심 없지 않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 대를 수출해서 주력 수출 품목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여기에다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디젤 게이트와 미세먼지의 폐해 등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100만 대 사업에 대한 국내외 완성차 기업들의 관심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확정된 데 이어서 기업들이 광주 투자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사업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법원의 강제 조정에 이의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사업자에게 229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 있는 만큼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일단 이의를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시민단체 등과 합의점을 도출한 뒤 법원에 다시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내일 이 같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비가 허술한 금은방을 털어온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여 년 전 소년원에서 만난 이들은 여름 휴가비를 마련하려다 결국 함께 철창 시세를 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한 남성이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더니 금은방 유리문을 향해 힘껏 내던집니다. 친구 사이인 29살 이모 씨와 정모 씨는 순천과 여수 지역을 돌며 이 같은 수법으로 금은방을 털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명이 망을 보는 사이 다른 한 명은 벽돌로 유리창과 진열장을 부수고 목걸이 등 1,000여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이들은 훔친 귀금속 가운데 일부가 모조품인 것을 확인하고 1시간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2차 범행까지 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돌을 윈도 끼고 진짜 끼고 그래갖고 뭐 짝대를 막 긁어냈더만. 10여 년 전 소년원에서 처음 만난 뒤 친구로 지내온 이 씨와 정 씨는 휴가비 2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휴가를 가기로 예전에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들은 지난해에도 순천에서 함께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보안 경비 업체나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허술한 금은방. 경찰은 이 씨와 정 씨를 특수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 대해서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조직 동원으로 인한 불법 선거의 폐해와 산악회, 인원과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강 전 시장에 대해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산악회를 설립해 남구민 6천여 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근대 역사문화의 보고인 광주 양림동을 무대로 하는 독립영화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양림동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내년에 국내 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이고 해외 영화제에도 출품된다고 합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10여 년 만에 고향 양림동을 찾아온 한 여성이 모교인 수피아 요고 복도를 거닙니다. 후배 학생들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기는 순간 감독의 컷 사인이 떨어집니다. 양림동을 배경으로 제작되는 이 영화는 남녀 주인공 4명의 현재와 과거를 교차시키며 상처와 화해를 담담하게 그려냅니다. 영화 대부분이 양림동을 무대로 촬영돼 선교사 사택과 수피아 요고, 다형다방 등 양림동 근대 문화의 명소들이 상영 시간 내내 스크린을 장식합니다. 메가폰을 잡은 정성현 감독은 우연히 양림동 팸2에 참가한 게 이번 영화 제작의 계기가 됐다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양림동의 독특한 분위기가 영화의 주제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또 바람 소리라든지 이 정도가 들릴 정도로 저는 양림동, 그 양림에 대한 느낌을 저는 그렇게 마음의 소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화의 분량은 110분 정도로 3억 5천만 원이 투입되는 저예산 영화입니다. 국내 영화사 2곳이 투자와 배급을 맡아 내년에 국내 극장에 개봉될 예정이고 밴쿠버 국제영화제도 해외 영화제에도 출품됩니다. 유무형의 어떤 이 가치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한테 보여져서 그 양림동을 어떤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장마 때문에 촬영이 며칠 늦어지기는 했지만 오는 10월 열리는 굿모닝 양림축제에서 시사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근대역사 문화마을로 유명한 양림동에서 새로운 테마투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양림동의 숨겨진 매력을 찾는다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요. 양림동의 예술가와 예술 거점을 둘러보는 예술 투어, 그리고 선교 유적지를 찾아가는 선교 투어, 그리고 근대 문화유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근대 건축물 중심의 건축 투어,
양림동의 밤을 느낄 수 있는 야간 투어까지 총 4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10번, 요일별로 다르게 운영이 되는데요. 이달 26일 선교 투어를 시작으로요. 11월 30일까지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색다른 양림동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남구관광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양림동에 거주하는 예술가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책보다는 스마트폰에서 재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감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고전 동화의 주인공인 토끼의 재롱에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이 연극은 책이 사라져버린 도서관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주인공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독서에 대한 관심을 끌어냅니다. 학생들은 좋아하는 동화 장면을 가방에 새기고 이야기 속 호랑이가 좋아하는 떡도 직접 만들며 책 속으로 흠뻑 빠져듭니다. 아주 재미있었어요. 학교 교실에서도 꽃에 꽂혀있는 책을 많이 읽고 싶어요. 양림동에 위치한 이장호 가옥은 이른 아침부터 생기가 넘칩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한옥에 관련된 그림책을 읽고 직접 돌아다니며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봤던 한옥 구조들은 고사리 손끝에서 찰흙 한옥으로 재현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와 독서 습관이 형성되지 않아서입니다. 따라서 이런 흥미를 끄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날 경우 책을 읽는 학생들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 독후 경험을 더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책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점이 많겠죠. 스마트폰이나 게임 때문에 책을 멀리했던 아이들. 온 감각을 활용해 독서하며 책 읽는 즐거움을 깨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상생 1호 사업인 광주전남연구원이 나주역 신도시의 새 둥지를 틀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의 민선 6기 상생의 첫 결실인 광주전남연구원. 그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업무를 수행하던 두 연구원이 새로운 통합 둥지를 마련하고 나주 혁신도시 시대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9월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따로 활동하던 기관을 통합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비록 임시로 마련된 공간이지만 상시적 연구 교류가 가능해진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을 미리미리 챙겨 해법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미흡했던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시도 현안 해결과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활동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판식에는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해 통합연구원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연구원은 싱크탱크 차원을 넘어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와 방향타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통합연구원의 독립청사는 나주시의 부지 제공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위 결산 질의에서 광주와 수원의 공공항 이전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김동철 의원의 질의에 동시에 추진하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 지역의 대통령이 아닌 만큼 광주와 수원의 군공항 이전도 형평성 있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고용률은 58.8%로 지난 3월 57%까지 떨어진 이후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남의 고용률도 올해 초 57%에서 지난달에는 62.5%로 높아졌습니다. 고용률 상승은 자영업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